연봉 1억 원. 2024년 기준 기본급을 포함한 평균 연봉은 9천만 원, 여기에 성과급까지 합치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현재 현대차 생산직 이야기입니다. 생산직 연봉으로는 전 세계 탑 수준입니다. 정년까지 보장되고 복지는 대기업 수준 그 이상. 한때 현대자동차 생산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망받는 일자리였습니다. 실제로 수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사람들은 승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 화려했던 간판 뒤에서 무언가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규 채용은 해마다 줄어들고 공장 안에서는 사람 대신 로봇팔이 늘어납니다. 한때 1만 명이 넘던 생산직 인력은 이제 서서히 줄어드는 중입니다. 왜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지난 30년간 현대차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높은 연봉과 안정성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매년 반복되는 협상과 갈등, 그리고 쌓여가는 기업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생산직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이 30년 넘게 이어지면서 구조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대차 공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단순한 구조 조정이 아닙니다. 이건 선택의 결과입니다. 기업이 내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내릴 선택의 결과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 중 하나입니다. 조합원 수만 5만 명이 넘고 단체 행동에 나서면 공장 전체가 멈춥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임금 협상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매년 봄이 되면 협상이 시작됩니다. 노조는 임금 인상률을 요구하고 회사는 경영 상황을 이유로 조율을 제안합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 수순으로 넘어갑니다. 지난 20년간 현대차는 단 한 해도 파업 없이 넘어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패턴은 이제 관행이 되었습니다. 노조는 파업을 통해 압박하고 회사는 결국 협상 테이블로 돌아옵니다. 결과적으로 임금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2010년 평균 연봉 7천만 원 수준이던 생산직 임금은 2023년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더 높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구조는 부담입니다. 생산직 한 명의 연간 인건비가 1억 원을 넘으면 1000명만 있어도 연간 1천억 원이 넘습니다. 5만 명이면 연간 5조 원입니다. 여기에 복지 비용, 퇴직금, 각종 수당이 더해집니다. 생산성이 오르면 문제없지만 생산성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비용만 계속 올라가면 기업은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노조는 생존권을 이야기합니다. 회사는 경쟁력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30년 넘게 반복되면서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조는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회사는 더 적은 사람으로 일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하지만 파업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그 비용은 회사만 지불하지 않습니다. 2023년 현대차 노조는 부분 파업을 단행했습니다. 하루 4시간씩 2주간 이어진 파업으로 생산량은 약 2만 대 줄어들었습니다. 한 대당 평균 판매가를 3천만 원으로 잡으면 약 6천억 원의 매출 손실입니다. 회사는 이 손실을 어떻게 메울까요? 다음 분기에 더 많이 생산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동차는 주문 받아서 만드는 제품입니다. 파업으로 납기가 밀리면 고객은 다른 브랜드로 넘어갑니다. 한 번 떠난 고객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협력업체도 타격을 받습니다. 현대차 공장이 멈추면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도 멈춥니다. 이들은 현대차만 보고 일하는 곳이 많습니다. 파업 기간 동안 납품이 중단되면 협력업체는 재고를 쌓거나 인력을 쉬게 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협력업체의 부담입니다. 현대차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청년 일자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파업이 반복되면 기업은 신규 채용을 줄입니다. 불확실성이 큰 인력보다 확실한 시스템을 선호하게 됩니다. 실제로 현대차 생산직 신규 채용은 2010년대 초반 연간 3,000명 수준에서 최근 몇백 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퇴직자를 채우는 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비용은 숫자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기업은 이 숫자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사람을 고용하는 비용과 로봇을 도입하는 비용을 비교합니다. 파업이 반복될수록 로봇 쪽으로 저울이 기울어집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산의 결과입니다. 사람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숙련된 노동자라도 언제 실수할지 모릅니다. 피곤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불만이 쌓이면 태업이 일어납니다. 파업은 그중 가장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한 번의 파업으로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게 매년 반복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건 감당하기 힘든 리스크입니다. 로봇은 파업하지 않습니다. 24시간 일할 수 있고 실수율은 사람의 10분의 1 이하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높습니다. 산업용 로봇 한 대 가격은 1억 원에서 3억 원 사이입니다.
하지만 이 로봇은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유지 비용은 1천만 원 내외입니다. 사람 한 명의 인건비가 1억 원을 넘으니 로봇 한 대가 2년이면 본전입니다. 3년째부터는 순이익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공장은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습니다. 한 대의 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인력은 현대차의 절반도 안 됩니다. 중국 공장들도 비슷합니다. 비아디는 공장 자동화율이 90%를 넘습니다. 사람은 로봇이 할 수 없는 마지막 조립과 검수만 담당합니다. 현대차도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신규 공장은 처음부터 자동화를 전제로 설계됩니다. 기존 공장도 점진적으로 로봇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생산 단가를 낮춰야 합니다. 생산 단가를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건비를 줄이는 겁니다. 해외 공장에서는 이미 이 실험이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 모델을 국내에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사람은 2교대, 3교대로 나눠서 일하지만 로봇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도 거의 없습니다. 용접 로봇은 한치의 오차 없이 같은 지점을 찍습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아무리 숙련된 용접공이라도 하루 종일 같은 작업을 하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점심 먹고 나면 손이 느려지고 퇴근 시간 가까워지면 실수가 늘어납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사람은 고용하는 순간부터 비용이 고정됩니다. 생산량이 줄어도 월급은 똑같이 나갑니다. 로봇은 다릅니다. 가동하지 않으면 전기세만 아낄 뿐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생산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로봇은 내일도, 다음 달도, 내년에도 똑같이 일합니다. 사람은 아닙니다. 개인 사정으로 결근할 수 있고 불만이 쌓이면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런 불확실성은 계획을 세우기 어렵게 만듭니다. 물론 로봇이 모든 걸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복잡한 판단이 필요한 작업, 섬세한 손끝 감각이 필요한 작업은 여전히 사람이 더 낫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역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10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작업이 지금은 가능합니다. 10년 후에는 지금 불가능한 작업도 가능해질 겁니다. 현실입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울산은 현대차의 심장입니다. 5개 공장에서 연간 150만 대 이상의 차를 생산합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생산의 30%가 이곳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울산의 풍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더 이상 울산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최근 10년간 울산에 투자한 돈이 3조 원인데 같은 기간 아산에는 3배 정도 높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유는 공장에 새 기계가 들어오면 자동화가 되고 그러면 인력이 줄게 되고 그래서 노조가 반대하고 파업까지 하면서 막기 때문에 다른 곳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형 그랜저는 전주 공장, 신형 제네시스는 아산 공장, 아이오닉 6는 체코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울산 공장 앞은 출퇴근 시간마다 인파로 붐볐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절반도 안 됩니다. 2010년 울산 공장 생산직 인원은 약 3만 5천 명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2만 8천 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로봇이 채웠습니다. 평균 연령도 문제입니다. 울산 공장 생산직 평균 연령은 50세를 넘었습니다. 20대 신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직이 늙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이 조직을 젊게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예전에 1000명씩 뽑던 회사가 1년에 겨우 40여 명을 뽑을 정도로 신규 채용을 하지 않으니까요. 퇴직하는 사람 수만큼 로봇을 늘립니다. 55세 이상 퇴직 직원들에게 평균 3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게 현대차의 전략입니다. 울산 지역 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직원들이 줄어들면 그들이 쓰던 돈도 줄어듭니다. 식당, 카페, 학원, 부동산 시장까지 전부 영향을 받습니다. 울산 아파트 가격은 지난 5년간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직원 수 감소가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울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이미 소문이 퍼졌거든요. 현대차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이 도시에 머물 이유가 없으니까요. 인구는 줄고 지역 경제는 위축됩니다. 이게 자동화가 가져온 현실입니다. 모든 생산직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남습니다. 하지만 남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기술을 받아들입니다. 로봇을 적으로 보지 않고 도구로 봅니다. 로봇을 조작하고 관리하고 수리하는 능력을 배웁니다. 둘째, 유연합니다. 한 가지 작업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다른 공정으로 이동하고 새로운 업무를 익힙니다. 셋째, 품질 관리 능력이 있습니다. 로봇이 만든 제품을 검수하고
문제를 찾아내고 개선점을 제안합니다. 이건 로봇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현대차는 이런 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로봇을 한 해에 3만 대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현대차 대표가 CES 2026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말했습니다. 20년 전 방식을 고집하면 10년 후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미 일부 공정에서는 이런 변화가 눈에 보입니다. 과거에는 용접工 10명이 하던 일을 지금은 로봇 5대와 관리자 2명이 합니다. 머지않아 로봇 한 대가 사람 3명의 몫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산성은 2배 올랐고 인건비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관리자 2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과거 용접공이었습니다. 로봇 조작 교육을 받고 품질 관리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심지어 연봉도 올랐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였으니까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명퇴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기업은 냉정합니다. 적응하지 못하는 인력을 계속 고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기업의 생존 방식입니다. 앞으로 신차들이 해외 공장에서도 생산이 되고 그중 용접, 도색 조립은 거의 로봇이 담당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을 잘 되고 있는지 지켜보는 담당자만 사람이 할 일인 겁니다. 10년 후에도 이 공장에서 일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배워야 합니다. 기술을, 시스템을,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대차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조업에서는 사람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도, LG화학도,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요. 높은 월급을 받으면서 단순한 업무만 하는 일자리는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게 더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효율을 높이려 합니다. 그게 기업의 본질이니까요. 문제는 구조입니다. 높은 인건비와 잦은 파업이 반복되면 기업은 대안을 찾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그 대안은 자동화가 됩니다.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를 붙잡고 도태될 것인가? 이건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만약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10년 후에도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을 로봇이 대체할 수 있을까? 답이 불확실하다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배우고, 준비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기술은 멈추지 않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곧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